안녕하세요. 오순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묘 제국의 멸망과 문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만주 지역을 요 나라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그 만주 지역의 그 부족 국가들 족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천리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천리국은 흑수말갈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발해가 이것을 차지해서 천리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천려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나라에 391년부터 계속 조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12년 같은 경우 천리국왕 나사가 올야의 백성, 올야는 지금의 어디냐면 농안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북부여가 있었던 지역이죠. 거기 부여족이죠, 대부분. 이 백성 100호를 잡아서 요 나라의 빈주에 보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쭉 한다. 여기 보면은 1040년 같은 경우 여진이 요 나라의 번경을 침범하자 황룡부의 천리군으로 맡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요 나라한테 들어가 있던 거죠. 황룡부는 지금 어디입니까? 똑같아요. 농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안에 있었던 천리군이 이 천리의 군사가 막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흑수말갈은 불열부, 우루부, 월이부, 천리부 등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714년 각기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들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낸 거, 천리부는 740년까지, 월이부하고 불열부는 714년까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발해에 복속된 게 이제 천리부는 천리부로 편입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열부는 동평부로, 우루부는 정리부와 안변부로 발해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 그 다음에 가장 북쪽에 있었던 흑수말갈, 이 족속은 722년에 흑수말갈의 추장 예속 리게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해를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 현종이 그에게 반리주 자사를 제수하였고 724년에는 옥잡계 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자 725년에는 오랑자가 당나라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26년에는 당나라가 여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흑수도독부를 설치하고 하자 발해 무왕이 가만 안 있죠. 왜냐하면 자기 뒤통수를 치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인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말갈을 치게 했는데, 이 대문예가 누구냐면 그 당나라로 보냈던 자입니다. 인질로.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이제 당나라에 홀딱 빠진 거죠. 그래서 당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흑수말갈 치라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무왕이 자기 다른 동생 대이라를 보내서 이들을 정복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대문예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는데 실패하죠. 그 후에 이제 발해에 복속이 됐다가 912년에는 발해의 세력이 약화되자 후량에, 그러니까 이때는 당나라가 없어졌죠. 후량에게 조공을 하였다. 그 후에 발해가 거란족의 요 나라에게 멸망당한 후에는 이들이 여진족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이 누구냐?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란에 복속된 것을 숙여진, 복속이 안 된 거는 생여진. 그러니까 이 동해안 쪽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생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아골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골타의 완안부는 생여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진족의 복속이 안 된 그 세력들이 바로 아골타가 되는 거예요. 그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요겁니다. 여기 보면 요게 천리부죠. 여기 천리부, 여기 거란이고.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완안부입니다. 요게. 이렇게. 요게 오국부, 요게 완안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오국성이라 그래서 지금 의란현에 남아있는 왕성입니다. 그러니까 오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천리부에 대한 얘기인데 오국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림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오국부라고 설명. 그 이유는 뭐냐면 5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국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주로 중심지가 어딨냐? 의란에 있습니다. 의란. 자, 여기에다 요 나라가 추장을 파하고 거기다 오국부 절도사를 설치하였다. 이들을 지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074년에는 요 나라의 오국 포섭 절도사 을문이 반란을 일으키자 생여진 절도사 오고네가 그를 쳐서 이겼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나라가. 그리고 이 오국부가 계속 그 요 나라에 조공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요게 이제 완안부고 이쪽 동쪽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주로 송화강 이게 지금 송화강이잖아요. 이렇게 송화강.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국부는 생여진의 부하리국, 오리미국, 원리독국, 분리국, 그 다음에 윌리지킬국 이 5개의 나라를 갖다가 뭉뚱그려서 뭐라냐 오국부라고 설명을 한다. 5개. 그렇기 때문에 오국입니다. 오국부. 그리고 이제 그 중심지는 어디냐? 여기 보면 오리미국 같은 경우 오리미성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오국부의 중심지는 어디라고요? 하르빈시 의란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유적이 요거죠. 요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국부는 요 나라의 동북쪽 변방에 거했으며 요 나라의 황룡부에 소속되어 있다. 황룡부는 지금의 농안이죠. 이곳은 발해 시대의 부여부이다. 그래서 요 나라 말기에 여진의 완안부 오골타가 흥기하자 그에게 귀부하였다. 이렇게. 왜냐면 같은 여진족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갔죠. 여기 쭉 보시면은 1114년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우자 그에게 기부하였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진을 보겠습니다. 여진. 903년부터 요 나라 태조가 여진을 정벌하고 300호를 얻었다. 그 다음에 906년에는 요 나라 태조, 그러니까 야유라보기죠. 야유라보기가 동북쪽에 투항하지 않은 여진족을 모두 격파하여 항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925년 흑수말갈의 수령인 올야가 후당에 조공하려 하자 장종이 그를 회화 중랑장에 봉하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나라 태조 아유라보기가 발해를 멸망시키자 발해인을 따라 남쪽으로 옮겨와 요 나라에 편입된 여진을 숙여진 요 나라에 거기 그대로 남아서 있던 애들은 생여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오국부하고 이쪽 그 생여진 중에 오국부가 있고 그것보다 바다 쪽에 있는 그런 애들을 갖다 뭐냐면 동해 여진이라고 그러죠. 바다 쪽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황룡부 나나라가 여진과 달로고가 요 나라에 조경할 때 여기서 황룡부는 뭐예요? 아까도 농안현이라고 그랬죠. 농안현. 달로고는 뭐냐면 시리입니다. 시리에 속했던 달구부를 달로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리는 어느 쪽에 있냐면 눈강 유역에 있습니다. 눈강.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흘러 올라가는 송화강하고 만나서 다시 이제 하르빈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내려오는 강, 그게 이제 눈강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941년에 압록강의 또 여진.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뭡니까? 고려가 요 나라한테 그 서희가 핑계를 댈 때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 때문에 니네한테 못 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쳐서 우리가 얘네들 땅을 뺏겠다. 그래라고 허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강동육주잖아요. 예, 압록강에 있었던 여진. 그리고 이제 이 동해 쪽, 지금의 이제 어디냐 하면은 저쪽 그 연해주 지역, 그쪽에 있었던 여진족, 그러니까 흑룡강 중하류에 있는 여진은 뭐냐면 빈해 여진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여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74년 여진에서 오고내가 죽고 그의 차남인 행리발이 일어섰고,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뭐 황룡부의 여진, 요거 황룡부는 농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진의 완안부의 영가가 태사가 되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완안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면은 1101년 요 나라가 영가를 생여진은 요 나라에 안속한 거라 그랬죠? 생여진 절도사로 삼았다. 여진 사람을 그를 태사라고 불렀다. 이때 그가 죽자 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우야속에게 전하였고, 우야속이 죽자 그의 아들인 아골타가 그 직을 이어받았다. 여기서 이제 아골타가 등장하니까 금나라 태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1111년 여진의 군사가 쳐들어와 영광주는 지금의 어디냐면 부여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안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부근에 지금도 부여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 일대에서 싸웠으나 이 나라의 소홀랍이 패하여 손자가 죽자 퇴각하여 성으로 들어와서 관속들을 남겨 지키게 했고, 기병 300명으로 혼동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니 성이 마침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지금 금나라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12년 요 나라 추밀사 소봉선이 황제에게 아골타가 범상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놈이다,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 죽여야 뒤탈이 없습니다. 아골타가 돌아가 군사를 일으켜 가까운 곳에 부족을 병합하였다. 이에 조상과 아골산이 저항하자 그 가솔들을 포로로 잡아 요 나라의 황제가 여러 번 불렀으나 아골타가 안 왔어요. 자기 죽일 거 아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113년 아골타가 500기를 거느리고 요 나라의 함주 철령을 쳐서 관리와 백성들을 약탈하였다. 아골타는 형 우야소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여진 절도사가 되었다. 1114년 아골타가 군사를 일으켜 요 나라의 자금관을 사로잡고 영광주, 지금의 이제 송원시를 여기 쳐서 여기 소달불야가 여진에게 패하자 군사를 보내어 출하점, 필원입니다. 여기에 대치하였다. 여진이 몰래 혼동강을 건너와 습격하여 함주, 빈주, 상주, 천려, 울야 이족을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요 나라의 군사들이 패하였다. 그 1115년에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연호를 선포하고 수국이라는 연호를 선포하고 국호를 금으로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 요 나라를 쳐서 황룡부, 지금의 농안을 함락합니다. 이 농안은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은 이 거란이 발해를 칠 때도 여기를 치잖아요. 여기가 부여부거든요. 여기를 친 다음에 상경을 쳤어요. 내려올 때도 내려오잖아요. 금나라는 요 나라 쪽으로. 그때도 여기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친 데가 어디냐? 바로 황룡부예요. 농안이죠. 그 여기가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딜 쳤냐? 심양을 치는 거예요. 심양. 쭉 밀고 들어와서. 그리고 어딜 또 치냐? 장춘을 치는 거죠. 여기는 길림성 한복판이잖아요. 여기를 쳐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또 치냐면 용하주, 내몽고, 계로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라무렌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바로 이제 요나라의 수도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20년에 금나라가 요나라 상경 황룡부죠. 지금 파림작이 있는 거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요나라의 추밀사 송봉선이 천조제 마지막 황제죠. 의 적자 태자 후보인 야율 오알로를 올라와 황족인 야율어도와 대립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소봉선은 여동생 소원비가 낳은 진왕 야율정을 태자로 삼기 위해 야율어도에게 의한 진왕 오알로의 옹립 음모가 있다고 중상모략하여 천조제가 이 말을 믿고 버렸다. 그 때문에 야율어도는 위험을 느끼고 금나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머지않아 진왕의 생모인 소문비를 죽이고 다음해 1월에 반역죄로 진왕도 처벌되었다. 소봉선의 예측대로 진왕이 태자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게 마지막 황제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금나라 아골타와 내산에서 싸워 대패했던 그 장춘으로 피했던 이에 요나라 황족 야율대석,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야율대석과 이초원은 천조제의 종부 야율순을 옹립하여 부교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쫓기고 있으니까 아예 따로 백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의 요흥군 흥중부가 금나라에 항복했고 금군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거영관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율대석을 생포하였다. 그래서 1125년 금나라가 북송과 동맹을 맺어 요나라를 치고, 그러니까 앞뒤로 공격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북송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금나라가 치고. 그러니까 이 요나라가 완전히 중간에서 이렇게 협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와 금나라의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천조제는 어디로 도망가냐? 음산으로 도망갔어요. 저 서쪽으로. 그래서 도중에 응주에서 금나라의 포로가 되어 항복하니 요나라가 멸망하였다. 이거 끝난 거예요. 이 여진족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족속인데 가장 미개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추워요.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 숙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디에 속했냐? 고조선에 속했어요. 그럼 부여 시대에는 부여에 속했는데 뭐라고 불렀냐? 음누라고 불렀어요. 그럼 고구려 시대에는 뭐라고 부르냐? 말갈이라고 불렀는데 누구에 속했냐? 고구려에 속했어요. 그 나중에 대중상하고 대조영 때도 이 말갈의 걸사비유하고 같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우리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조선시대에 쩔었고, 그 다음에 김부시기 이후에 이들을 오랑캐로 취급을 해서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렸거든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랑캐예요. 근데 오랑캐라는 말도 웃기는 게 우랑카이라는 얘기예요. 우랑카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걸 오랑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경도 사투리에 보면은 갓나이 새끼라는 말이 있어요. 욕인데. 우리 이제 장모님이 이제 그쪽 원산 쪽인데 이 좀 갓나이 새끼 그러거든. 이 갓나이가 뭐냐면 여진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랑캐 같은, 우리 장인이 항상 그래요. 오랑캐 같은. 그게 이제 그 여진족을 하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발해도 보면은 말갈 땅을 계속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동해안 쪽이나 연해 쪽은 이 말갈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남긴 기록들을 보면은 뭐 말갈족 천진 것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발해사를 잘못 연구하면은 뭐 발해가 뭐 저 말갈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쪽 내륙 지역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많고 그쪽 지역은 어차피 그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됐잖아요. 포시에트, 연해주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갈족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기록 하나만 믿고서 뭐 발해를 갖다 말갈족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체 세력은 고구려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변방 세력은 말갈 세력이 되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그 여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진은 자기 금나라를 세웠을 때 그 아골타도 그 얘기를 해요. 발해와 여진은 동족이다 그랬어요. 같은 집안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투항해라. 그 투항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족이다. 얘가 동족끼리 왜 세우냐. 얘가 니네는 여진족 편을 들으면 안 되지. 우리 편을 들어야지. 그게 이제 설득하는 장면에서 그게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골타의 머릿속에는 그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나라는 중요한 게 그 시조 자체가 고려 사람이에요. 신라 김씨입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예요. 그래서 김함이라든가 김함보라고도 부르고 김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 시대에는 여진족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 요게 이제 또 요게 여진의 이 유적입니다. 이게 유적 분포도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유적이 거의 메인이에요. 여기 밀집돼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포시에트예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송화강인데 이게 쭉 이게 올라가서 이게 목단강이고 여기 목단강 연변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디에 깔려 있어요? 이 송화강 하류 지역. 그러니까 이게 이 흑룡강이에요. 흑룡강하고 요 지역, 네, 목단강 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여기에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 지역이라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다 말갈 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말갈족이 세웠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뭐라 했어요? 동해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랑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함부로 그냥 딱 단안을 내린다는 거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진의 유적에 대해서 니콜라예프카 성에서 출토된 격자문 탄알문 토기는 청동기 시대 문화층과 금나라에서 동아국에 이르는 문화층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문화층은 12세기께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격자문 중에서 말갈이 썼던 걸 갖다 말갈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디냐? 아무르강은 지금 흑룡강이죠. 흑룡강 중류 지역에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기가 11세기. 그래서 니콜라예프카 성 부근의 여진의 평지성 이런 데서 이런 격자문 탄알문 토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르강 중류 지역에는 거란 시기의 토기, 게테오라든가 게가노 이런 것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거란의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보면 925년에 이 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후에 동남국을 설치했을 때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을 끌고 가잖아요. 저 요양 지역으로. 그러고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위에까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면은 여기죠. 지금 상경용천부가 여기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설치하니까 이쪽 지역까지 나타나죠. 나타났다가 이쪽으로 끌고 가 버리니까 요양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라 시기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수겨진과 생여진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세기에서 11세기의 문화는 여기 송화강 하류 지역에서 나타나는 푸크로프카 문화, 그다음에 아무르강 그 여진 문화는 니콜라이프카 문화. 이거 이제 동해안 지역이죠. 연해주의 동해안 지역 니콜라이프카 문화.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격자문, 탄알문 토기가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흑룡강성 하르빈시, 하르빈 동남부의 아시파에 거주했던 와남부가 여진을 통일하면서 금나라를 건국하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니콜라이프카 성이 있는 파르다치스크의 야레로완 와남부, 여기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격자문 탄알문 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거의 메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나라에 대한 얘기, 멸망에 대한 얘기는 이미 뭐 다 설명을 앞에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골타가 수도를 삼았던, 그러니까 상경이죠. 금나라 상경은 어디냐? 지금의 하르빈시 아성입니다. 아청이라고 부르는데 아성. 여기서 이제 금나라를 선포하고 황제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112년 금나라가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만주 지역으로부터 요 나라의 세력을 밀어내는데 성공하고, 이어서 산서성의 대동, 그 다음에 화북성의 연경, 북경이죠, 까지 진출을 하였다. 그래서 요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송나라, 만주의 이제 금나라, 그 다음에 서하, 서북 쪽은 서하, 이 세 개로 이제 세력이 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대치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게 이제 아성이죠.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하르빈 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쭉 밀고 여기가 이제 요양, 여기서 쭉 밀고서 이제 상경, 그다음에 이제 지그재그로 치면서 여기까지 쫙 밀고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 대동, 그러니까 따뚱이죠.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루트를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